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최민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임신 준비할 때 이제 고려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임신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분의 이제 엄마가 되실 여성, 아빠가 되실 남성, 이제 엄마 아빠의 일단은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생활 습관, 뭐 간단하게는 뭐 잠은 잘 주무시나, 뭐 식사는 잘 하시나,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 습관,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내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제 영양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임신 준비하러 왔어요. 어떤 거 먹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엽산 제제이고요. 뭐 비타민 D, 뭐 오메가3, 뭐 유산균, 뭐 조금 더 이제 약 먹는 게 크게 뭐 불편함이 없으시다, 뭐 종합 비타민 제제들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엽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제 환자들이 이제 난임이신 경우가 많고 임신을 아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용량이라든지 이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용량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는 엽산은 한 400mg 정도, 임신을 하고 나서는 2배인 한 800mg 정도를 권하는 편이고요. 이제 여러 번 유산이 되거나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이제 좋은 소식이 없을 때에는 이제 엽산의 대사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 검사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정말로 엽산 대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활성형 엽산이라는 그런 이제 좀 제제들을 권하는데요. 그럼 환자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그냥 검사 안 하고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소수이기도 하고 이제 잘 없으시니까 일반 엽산 드셔도 돼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데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이제 비용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뭐 크게 그런 것들 구애받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타민 D, 뭐 오메가3 제제, 유산균 제제들은 사실은 저는 제제를 가리지 않고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제들을 먹으시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뭐 알약이 좋으신 분, 이제 뭐 이제 물약 제제들이 좋으신 분, 뭐 가루약이 좋으신 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뭐 꼭 굳이 따져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 말다를 설명할 건 아니고 이제 제제를 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양제 관리하고 이제 식습관 신경 쓰고 운동 잘 하시고 하시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나한테 이제 또는 내 배우자에게 임신을 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고 체크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게 뭐가 있나 궁금하신 점이 생기는데요.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건강검진이죠. 이제 특히 여성한테는 이제 건강검진 중에서도 산부인과적인 거를 꼭 짚자면 일반 기본적인 뭐 자궁 경부암 검사, 이제 자궁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을 권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체들,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풍진 항체가 내 몸에 잘 있는지, 그다음에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이 잘 되어 있는지, 뭐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이 잘 되어 있는지에 여러 가지 항체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혈액 검사로 가능해요.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풍진 항체가 이분에게는 없다라고 되면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풍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해요. 근데 풍진 예방접종은 맞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리를 확인하고 나서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세요. 왜냐? 이제 풍진 예방접종이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제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아주 그런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풍진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피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피임 기간을 이제 예전에는 뭐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풍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만 이제 피임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 제가 논문을 찾아봤을 때는 사실은 그 한 달도 정말 못 지켰어요. 혹시나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제 깜빡할 수 있죠. 깜빡해서 혹시나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점이,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제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마음의 위안과 그 다음에 이제 편안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저는 한 달 정도만 딱 피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형 간염 예방접종, 뭐 A형 간염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임신 준비하시는 분 누구나, 또는 임산부도 맞아도 되는 안전한 주사이기 때문에 내가 항체가 없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주사를 맞아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독감 예방접종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독감 예방접종은 임신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임산부에게도 이제 사실은 필수 접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는 이제 예방접종 하시는 거 이제 당연히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이제 파상풍 주사, 그 다음에 백일의 주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상풍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상처에서 생기는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에 병원을 방문해서 파상풍 주사 맞으실 수 있고요. 이제 산모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의 주사는 이제 엄마의 백일에, 그 다음에 아기의 백일에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은 사실은 백일해라는 질환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생아인 경우에는 백일해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조금 심각하게 이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이제 산모들 같은 경우는 임신 후반기에 이제 백일해 예방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예방 접종을 받기 전까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주사라서 이제 산모들한테도 직접적인 안내가 들어가고 있는 주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신 준비 시에 필요한 이제 영양제, 뭐 건강 검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아이봄 여성의원 최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